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Check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네. 오늘도 코가 약간 맹맹하시네요. 네. 제가 지지난화부터 말씀드렸죠.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때 수액 맞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제가 감기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2주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리는 텀이 한 달이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와, 한 달이 넘게 감기가 지속되는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병약해 보이겠어요, 사람이. 한 달 내내 네.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하지만 2주라는 거, 저희는 2주 만에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채널 시작하면서 약간 요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게, 진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탈 일이 잘 없는데, 네. 얼마 전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던 와중에 물론 책을 챙겨가기도 했고, 지하철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물론 숙제 때문이지만 네. 거기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본 게 내가 얼마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뭐 책을 읽는데 집중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좀 느껴졌었고, 네. 확실히 말하는 어휘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스타일이 요즘 조금은 차분해진 게 좀 느껴집니다. 진짜요?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네. 저는 그게 네. 책 안 읽으면 입에 막 혓바늘 돋고 막 네.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내 입에 가시가 돋아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에게 하는 말들이 거칠어진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이런 책에 관한 명언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이제 한번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찾아보다가 그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문구를 봤는데 뭐 익히 아는 문구네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과 이제 약간 그 에피소드들을 기록한 칼럼이 있었는데, 네. 진짜 입에 바늘 가시 돋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말투가 거칠어진다라는 걸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참 책을 통해서, 이것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사실 참 많은 거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살고 있구나라는 변화를 요즘 느껴가지고 나름 좀 기분이 좋아요. 좋은 변화네요. 네. 저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네.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저 되게 대학생 같이 하고 오셨네 오늘. 네. 그 대학생 그 과제하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 다들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발표라기보다 이렇게 촬영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진짜 미친 듯이 책을 읽습니다. 평소에 좀 미리 좀 읽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해야 되는데, 뭐야 3일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계속 읽어요. 미친. 좋은 변화겠죠. 그래도 네. 안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읽고 싶어서 시작한 채널이기도 하니까 저 스스로에게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근데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도 이틀 만에 한 권 떼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돼요.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발표를 하면서 장첸님과도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좀 부족한 걸 전달할까봐.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게감이 갑자기 느껴지는 순간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요? 미친 듯이 읽다가 이거 사람들이 내 얘기만 듣고 믿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책을 접하게 됨으로써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책임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시고 저희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책의 뭐 줄거리와 리뷰를 그냥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쟤네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건 없나? 쟤 지금 틀린 말 한 것 같은데 맞는 건 뭐지? 라고 한 번씩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영화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솔직히 좀 저희보다 짧게 리뷰해가지고, 진짜 핵심만 올려주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되게 그냥 주인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뭐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뭐 바쁜 현대인에게는 또 필요한 그런 맞아요.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나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길게 그리고 약간은 엉성하게 이렇게 저희가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명이 뭡니까? Check yourself. 그래요. 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요 얘기만 다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뭐 쟤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의심해보고 그런 생활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 그래요. 네. 그렇다고 틀린 정보를 마구 배출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우리 유사과학 채널 같은 걸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무게감이 좀 생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은 노트북을 또 챙겨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애플에서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아직 저희 그 정도 아닙니다. 제가 쓰는 맥북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 메모를 진짜 엄청 좀 많이 해왔는데 그러게요. 네, 그래도 양질의 퀄리티를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을 다 적어오신 것 같아요. 네, 저기다가. 맞아요. 오늘은 그리고 틀린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 책을 그대로 읽는 시간도 그래요? 대놓고 네. 대놓고 그냥 읽어버리겠다. 진짜 절대 틀리지 않아요. 네, 저희 제가- 다음에 뭐 시간 나면은 네. 2시간 편성해서 네, 그냥 한 명씩 책만 읽는 시간 하게. 맞아.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많죠. 그쵸? 네. 그거는 수익 창출 안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오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자, 오늘은 많이들 아실 책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었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불안 잘 안 네, 보이실 수 불안. 있겠지만 맞아, 이게 껍데기에 있었는데 제가 껍데기를 놓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전부 다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일라나요? 네, 불안입니다. 혹시 장채님은 아셨나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네,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무슨 책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네, 소설책은 아닙니다. 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게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책인데 이런 걸 무슨 책이라고 하나요?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나요? 뭐 사회학 서적? 사회학 서적? 네. 네, 사회학 서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책이 있나요, 이분? 네, 알랭드 보통시라고 할게요. 예.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네 갑자기. 보통시는 그 책 제목이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책. 이것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작품 활동을 찾아보다 보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우리나라에서 꽤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으로 뽑더라고요. 그 중에 큰 원인이 된 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지 않을까. 이 책이군요. 네, 이 책 때문에 이 작가가 꽤 유명해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제 인지도를 얻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분인가요? 네, 알랭드 보통 씨는요, 국적은 스위스와 영국이고요. 절대 틀린 정보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네. 강력한 의지로 아주 이악 물고 정정하시네. 네, 스위스와 영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이중 간첩입니까? 간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군요. 출생은 69년생. 69년생. 출생을 스위스에서 하셨네요. 네, 스위스에서 아마 출생하시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저도 평소에 한번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제 발표 시간이 되니까 네. 이 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양거 강철의 숲과 함께 불안이란 책을 함께 구매했고 그렇군요. 이번에 읽어보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처음 읽으신 건가요? 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처음 읽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읽었고 네. 2번 읽으려고 했는데 뒤에 부분이 잘 안 읽혀서 네. 가운데까지만 2번 읽고 뒤에 부분은 한 번 읽는 걸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책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 명확해요. 명확하다. 네, 불안. 너무 명확해요. 저번에 용서, 네. 오늘은 불안. 네. 되게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죠. 네. 딱 명료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끝입니다. 엄청 불안하죠. 네. 이거를 왜 불안할까?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얘기만 하는 책입니다. 정말 간단 명료한 책이에요. 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들을 이 사람이 뭐 분석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그런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한데 왜 불안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 책 소개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원래 불안의 원제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 제목은 뭐냐면 네. 지위 불안입니다. 영어로 해도 지위 불안이에요. 네. 지위 불안? 아니요. 아. 지위가 이거 어떻게 읽죠? 어디? 요거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네. 아무튼 스테이터스. 영어로 하면은 지위 불안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로 올 때는 그냥 지위를 빼버리고 그냥 불안이라는 제목만 갖고 오게 됐는데 네. 이 책에서는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위, 네. 사회적 지위. 네. 그래서 정의를 맨 처음부터 내리고 가는데 지위란 뭐냐면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뜻이죠. 오, 그래서 강렬하네요. 좁은 의미에서는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키죠. 네. 네, 그래서 내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혹은 내가 뭐 병장인지 상병인지 뭐 이런 좁은 의미의 직업적인 신분들을 말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네. 약간 넓은 의미가. 네, 넓은 의미의 지위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1776년 이후에 경제적인 성취와 관련해서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경제적인 성취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어떤 지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부가 부자. 좀 네, 뭐 부자, 땅이 이것도- 많아지고. 네, 뭐 땅 부자, 네. 현금 부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성취와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높은 지위는 당연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죠. 즐거운 결과를 낳아요. 개쩔죠. 그렇죠. 이 결과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네. 자원,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네. 남들에게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대접받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높은 지위와 연관돼서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첨이나 뭐 경의, 관심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높은 지위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 좋죠. 그렇죠.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결정되긴 하지만 네. 뭐 그냥 스타트로 처음부터 높은 지위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뭐 네. 98% 정도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 병장이 되는 그 되게 옛날 코미디 네. 유머 1번지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그램 옛날에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KBS에서? 몰라요. 네. 군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처럼 코믹극으로 보여줬던 그런 꽁트인데 네. 뭐 이봉원 씨 나오고 막 김한국 씨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을 본 게 네. 거기 이제 병장 한 명이 이제 전역을 합니다. 김경래 씨인데 그당 이경래 씨구나. 네. 이경래 씨인데 뭐 이런 말을 해요.
뭐 저같이 배운 거 없고 뭐 시골에서 자란 못난 놈이 언제 누구 위해서 뭐 명령을 해보고 막 그런 걸 해보겠습니까? 여기여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쳐줬기 때문에 저도 저란 부족한 놈도 그걸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뭐 분위기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누군들 그런 거를 언제 경험해보고 하겠느냐라는 지위라는 게 뭐 군대에서도 다 누구나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람들이 맛을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장채님은 높은 지위에 속해 있었던 때가 또 있나요? 군대에서 말고? 군대에서 말고요? 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약간 뭐라고 하죠? 임원, 진. 그렇죠. 그쵸? 그런 거에 속해 있었을 때? 네. 그랬을 때 약간 좀 즐거움이 있었던 편이에요? 저 즐거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뭔가 내 말대로 되는 그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 진짜 많이 했죠. 뭐 우리가 아까 우리 채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듯이 내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를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런 고민 끝에는 에라 모르겠다 했던 적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즐거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즐거운 경험이었고 근데 뭐 단순히 하나의 추억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뭐 엮여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에겐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좀 추론해보면 높은 지위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갖고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위에 따른 책임감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이나 고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책에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고 오히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갖은 불안으로 인한 괴로움을 더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사실 사회는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이란 세력 자체는 크게 뭐 변동이 심하지 않죠. 뭐 나라를 한번 뒤집거나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빼고 좀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지위를 좀 얻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높은 지위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뭐 행복만 하면 돼. 뭐 이런지 약간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항상 약간 인생 자체가 뱀의 머리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용의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또 용의 꼬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 뭐 어느 좀 걸출하고 큰 집단에 들어가면 소속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은 그 소속감에 고취될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뽕 때문에 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는 약간 좀 지양하는 편이고 뭐 뱀의 머리로서 행복한 적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뱀의 머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갑질이 일어나고 그런 자세도 저는 약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뱀의 머리라는 거를 굉장히 인지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현재 본인 지위 저의 지위 어느 지금은 정도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밑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밑바닥이고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뭐 위로, 정신승리, 자기 위안 정도 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따가 물어볼 게 또 생기겠네요. 아하, 네. 다르게 말할 아무튼 지위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책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지위로 인한 불안이 생긴다는 것.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너무 독성이 강해서 광범위한 영역의 생활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 나눈 대화, 신문 기사 등으로 유발되는데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는 경솔한 행동이며 따라서 이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사실 불안하다고 고백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그 증거가 흔치 않아서 자기가 약간 한 번씩 찾아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게 뭔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낮은 지위에 속해 있으면 사실 너 낮은 지위네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그게 진짜 나인 것 같고 내가 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은 좀 불안함을 느끼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예외적인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점이다.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죠. 이런 실패에는 굴욕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위로 인한 불안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전부입니다. 끝났나요? 네. 이거의 이제 원인들을 네. 뒤에 얘기하는데 간단 명료하죠. 동의하시나요?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네. 사회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개인으로 조금 영역을 지역적으로 좁히거나 네. 아니면 더 큰 범위로 확장을 해도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대부분 맞는 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명제 첫 번째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다. 비통. 네, 비통한 마음이죠. 그 두 번째 지위에 대한 갈망은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하지만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아하.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아하. 이게 시작이 길다. 서론입니다. 서론이 길다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처음 이제 불안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지위로 인한 불안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냥 일반적인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지위로 인한 불안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걸로 인해서 불안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불안의 경험이나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안합니까? 이런 거죠. 네, 불안합니다. 장채님은 불안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네. 당장 우리 오늘 촬영하기 직전만 해도 불안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밥을 언제 먹지? 이 생각. 원래 점심 약속을 했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고 다이어트 중이다. 자기 네. 닭가슴살 먹고 오겠대요. 불안한 거야 나는 이제. 그게 왜 불안? 하기 전에 먹을까? 끝나고 먹을까? 끝나고 먹으면 너무 늦어가지고 네. 만약에 저녁 먹을 타이밍이 생긴다면 그것도 애매해지는데 이러고 하기 전에 먹었다가 촬영 내내 트름 나오고 이러면 이것도 좀 더부룩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데라는 이것도 어찌 보면 불안 같은 건데
걱정 아닌가요? 뭐 비슷하게 그런 거죠. 뭐. 불안과 걱정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네. 뭐 그렇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또 다른 불안. 그 네. 불안의 종류를 지금 나열한다기보다는 서론에서 말하는 이걸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저는 좀 명확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저 진짜 다 지위 불안이다. 난. 아 진짜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이. 모든 게. 아니 벌이나 네. 뭐 직업적인 거나 물론 이제 이거는 좀 큰 틀에서 느끼는 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쉽게 이렇게 그것도 지위에 좀 관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저는 저희 그 오늘 날짜 기준으로 네. 그 용서 1부에 네. 싫어요가 바뀌었더라고. 좋아요가 3개인데 싫어요가 1개가 있는 거야. 아하. 처음이에요 지금. 쇼츠 싫어요 있는 거 이후로 처음 네. 있는 일이라서 네. 이거 불안한 거야 나도. 아. 물론 저번 시간에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전전긍긍하고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네. 사람이 신경을 쓰이잖아요. 네. 불안한데 이 불안도 왜 오는 걸까? 라는 뭐 단순히 그냥 이걸 좋아요 싫어요 찍혀 있는 걸 하나를 보고 기분이 상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불안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방금 살짝 해봤더니 이 유튜브가 잘 돼서 네. 뭔가 누군가에게 우리 이런 채널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지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질까봐 겁이 나는 불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싫어요가 바뀐다는 게 뭔가 하나가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지금 통계로 보면 넷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잖아 지금. 25%. 그니까요. 네. 그럼 이런 추세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단 얘긴데 이것 때문에 뭔가 성장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결론점으로는 이건 불안이구나. 이것도 지위에 관련된 거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불안들이 좀 명확하게 원인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서론만 읽고 느껴지는 건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 지위로 인한 불안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공선생은 아닐 것 같았어. 아 진짜요?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인생 망했다. 뭐 유행어죠 요즘. 네, 요즘 유행어 젊은이들이 유행어예요 사실. 요즘 유행어로 밀고 있는데 진짜 인생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뭔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네.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되지 못한 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위라는 게 뭐 직업적인 것도 있지만 네. 뭐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게 더 컸다고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 모습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이게 지속되니까 나아지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진짜 불안함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되게 불안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불안도 지위로 인한 불안인 것 같고 책의 저자는 제가 강의들도 몇 가지 봤는데 네. 현대사회의 대다수가 지위로 인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요즘 현대의 경제학 이런 것들은 되게 이윤만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고용에도 좋은 고용 나쁜 고용을 두지 않고 그냥 고용이면 좋다. 그리고 이윤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의 경제학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더럽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윤이 높고 고용률이 높으면 좋다라는 게 현대 경제학인데 이 경제학이 시작되고 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경제학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현대인의 대부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가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뭐 이게 전부고 이제는 원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원인을 2부에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1부가 생각보다 짧게 끝났는데 뭐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럼 그 원인들을 일단 살펴보기 전에 네. 아까 제가
되게 서론만 읽고도 되게 명확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보면 대부분 오는 게 지위 때문이라는 얘긴데 네. 이게 이제 경제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생긴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전의 삶을 이제 책에서도 원인 파트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 전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이 당연시 여기던 사회였어요. 내가 농민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농민이에요. 그렇죠. 농민인데 갑자기 성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당연히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거를 조화롭게 잘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야? 막 하대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그냥 농민이구나. 근데 나는 성주인데. 약간 그냥 이런 게 당연한 거였는데 현대 사회에선 모든 게 평등해졌잖아요. 기회도 평등해졌어. 그래서 내가 노력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하는 건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못한 것 같은 거야.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평등하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불안이 오히려 적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네, 작가는. 그래서 방금 여쭤본 이유도 이런 사회가 아닌 이전의 사회들은 과연 적었을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그 당시의 불안의 이제 총량을 만약에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지금 오는 지위 불안과는 다른 무언가의 다른 불안들이 비슷한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그때 인간과 지금 인간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뭔가 다른 불안감을 안고 살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왔나 보네요. 나오는데 네. 작가는 현대인이 더 지위로 인한 불안은 많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다른 불안은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당연히.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 전쟁에 관한 불안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수학이 잘 안 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단순히 진짜 생계 위협에 의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진 않을까라는 불안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은 그런 불안 뭐 좀 적잖아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불안의 양이 좀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들으면서 그 원인들 이제 2부에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원인이? 원인을 참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네네네.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한번 좀 나눠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인은 작가분께서는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5가지. 네. 첫 번째는 사랑 결핍. 애정 결핍. 네, 사랑의 결핍. 네. 네. 두 번째는 속물 근성. 속물 근성. 네. 음. 세 번째는 기대. 기대. 네. 나윤권. 네 번째는 능력주의. 네. 능력주의. 네.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 불확실성 도박이네요. 네. 도박에서 오는 불안감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요런 5가지의 원인 때문에 네. 지위로 인한 불안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렇게 원인 5가지를 살펴본 다음엔 이제 해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발표에서 자세히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2부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거 보면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6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나요? 하나는 커피를 먹지 못하는 불안감. 바로 이거 어디 커피예요 지금? 이거 플러스 8이라는. 에헤이 지금 빨리 이거 돌려. 네, 페이브 커피. 네. 우리 페이브 커피를 먹지 못하는 불안감. 제가 요즘 너무 불안해요. 네. 뭐 커피 광고하는 주제에 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커피 끊은 지 일주일 됐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이게 커피를 끊으면 자연스럽게 뭐 숙면도 취하게 되고 뭐 이런 변화를 조금씩은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페이브 커피를 먹지 못한다는 이 불안감이 지금 너무 저를 잠식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매일같이 먹고 있어서 네. 불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공감할 수가 없네요. 요즘
불안에 미치겠다고 막 인생 망했다고 그러시더니 네. 그로 인한 불안은 못 느끼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페이브 커피와 함께면 망한 인생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음료입니다. 불안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페이브 커피만 마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하대 후문에 위치한 페이브 커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지도만 나오니까 한 번쯤 방문해서 사 드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금커 기간만 끝나면 네. 다시 페이브 커피 매일 갈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있어요? 네, 언제까지예요? 뭐 못 참는 날까지겠지. 결국 못 견디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까지? 네, 먹고 싶어 죽겠어요 저는 지금. 음흠. 하지만 참고 있다는 점, 뭐 커피 없이도 잘 살게 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억지로 힘들게 참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인하대 우문의 페이브 커피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6가지의 불안의 원인을, 죄송합니다, 5가지죠. 네. 페이브 커피 뺄게요. 네. 네. 그 불안의 원인들을 이제 2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우리 공 선생님이. 그럼요.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일단 키워드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네. 이 맞는 말들을 또 어떻게 더 납득할 만한 이야기로 풀어냈을지 저는 그 점이 기대되고요. 네. 여러분들은 다시 찾아올 저희 2부를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2부가 올라오지 않을까 불안하신가요? 불안에 떨지 마시고 네. 저희 2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 불안이란 책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2부 때 꼭 봐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